지금은 여러분 페이지 13페이지시고요. 자, 그래서 가볍게 한번 볼 건데 단어가 좀 어려운 게 있지 않았니? 얘들아, 밑에 요 단어 나는 사실 좀 처음 봤어. 자, 그래서 이 demarcate 요 단어 여러분 경계를 정하다 요런 표현들 정도는 한번 예쁘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얘기를 하고 저희는 어디로 갈 거냐면은 요거 말고 또 나머지 단어 중에서 또 뭐가 있었지? 어려운 단어가? 이 지문에서 혹시 어려운 단어 있었어? 이 단어를 기준으로 해서 보셔야 되고, 이 지문은 여러분 좀 잘 보셔야 되는 이야기가 사실 뭐냐면은 일단 출제 포인트 설명 방식을 잠깐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제목을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단부터 차근차근 읽어 나가셔야 되고요. 이 글의 설명 방식은 일단 1번 통념과 반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미리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셨으면 하는 부분이 어디였었냐면은 바로 첫 번째 문장에 concept of overtourism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얘들아, 오버투어리즘의 컨셉은 이라고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컨셉 설명하는 거니까 내가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컨셉을 설명한다는 거는 보통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설명 방식을 여러분들이 이번에 개념과 예시로 생각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치? 근데 이게 약간 읽다 보면은 뭔가 좀 다른 부분이 있어. 자, 그래서 요거를 먼저 잡고 시작할 거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한번 꼼꼼하게 읽어볼게. 자, 레스토는 한다는 거는 얘들아 그냥 놓여있단 뜻이야. 너무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근데 고민은 안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니까. 자, 그래서 보통은 lie in이라는 표현으로도 여러분 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놓여있단 뜻이야. 자, 그래서 민혁아 필기 안 돼 있으면 너 집에 못 가. 자, 그래서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 그래서 5분 정도 일찍 끝날 거고요. 5분 정도 일찍 끝나서 저희 뭐 할 거냐면 필기 검사할 겁니다. 자, 그래서 필기 제대로 안 돼 있으시면 집에 못 갑니다. 자, 그래서 자, 뭐다. 이 오버 투어리즘이라는 것은 있다 라는 뜻이야. 어디에 있냐면은 특정한 어떤 assumption. 얘들아, 오늘 assumption 무슨 뜻이었어? 가정, 추측, 생각이야. 그냥 대충 그냥 생각이라고 해도 돼. 상관없어. 자, 그래서 생각에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 특정한 생각이 뭐냐? about 이하가 설명해 주는 거지. 자, 사람과 사물인데 재밌지 않냐? common이 뒤에서 꾸며주는 거야. 자, 그래서 이때 common은 얘들아 형용사야. 자, 그래서 in tourism, studies, and social science in general 이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회과학과 관광의 어떤 연구에 있어서 흔한 사람과 장소들에 관한 특정한 생각에 있다. 그러니까 얘들아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자. 오버투어리즘은 뭐랑 관계가 있다는 거야? 바로 사람과 장소의 관계성에 본다라는 얘기인 거야. 대충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개념을 대충 여러분들이 봐도 돼. 너무 꼼꼼하게 안 봐도 돼. 뒤에서 어차피 또 설명이 나올 거니까 계속 들어보자. 보스, 라고 얘기했어. 친구야, 여기서 말하는 보스는 둘 다란 뜻이니까 앞에서 둘 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누구겠어? 태권아. 둘 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앞에 사람과 장소, 그치? 라고 얘기하는 거겠지? 그래서 사람과 장소 둘 다 seen as, 그쵸? 뭐뭐처럼 보여진다 라는 뜻이야. 뭐뭐처럼 보여지는데 clearly, 명백하게 정의가 내려지는겨. 그리고 자, 중요한 단어 있는데 요 단어는 제가 그래서 색깔을 보라 색깔로 좀 가볼게요. demarcated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무슨 뜻이었지? 경계가 정해져 있다고 그랬지? 그치? 그러니까 이 사람과 장소라는 건 명확하게 한정적이고, 그러니까 명확하게 정의가 내려져 있고, 그리고 경계가 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야? 사람과 장소라는 이 개념들은 사실 어떻다라는 거야? 되게 선이 잘 그어져 있다는 얘기인 거야. 여기까지 왔어? 자, 이 단어를 왜 내가 체크를 했는지 뒷얘기 봐봐. 사람들은 그래서 틀이 잡혀 있잖아. framed. 자, 어떤 틀이 잡혀 있어? bounded, 속해 있는 거야. 자, 내가 묶여 있는 거야. 묶여 있는 거지. social actor로서, 사회적 행위자로서 틀이 잡혀 있잖아. 그러니까 얘들아, frame, 구별된다고요. demarcated, 구별된다고요. defined, 구별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정의가 내려져 있다는 건 정해졌다는 얘기인 거잖아. 지금 계속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사회적 행위자인데 either A or B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무슨 사회적 정의자? 바로 본인이 주인의 역할,
혹은 손님의 역할을 하도록 사회적 정의자로 사회적 행위자로서 명확하게 구별이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얘들아 쉽게 말하면 내가 관광지에 가면은 나는 손님이죠. 그치? 그러니까 나는 게스트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관광지 동네에 살고 있는 원래 원주민들은 뭐예요?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거죠. 주인의 역할을.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그런 식으로 그냥 내가 투어리즘이라는 그 개념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자기들의 행위의 어떤 사회적 행위자의 역할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는 거야. 나 거기 로컬이야. 그러면 나 주인이잖아. 거기 사는 사람이니까. 그럼 주인답게 행동하겠죠, 보통. 내가 갑자기 이 동네가 막 생소해. 이러진 않잖아. 그치? 근데 투어리즘을 가니까 투어리스트들은 어떻다라는 거야? 손님이잖아. 처음 가봤잖아.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막 물어도 보고 뭐도 하고 구경도 가고 할 거 아니야. 이해돼서 무슨 말인지? 이런 얘기인 거야. 되게 쓰잘데기 없는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자, 얘들아 진짜 중요한 단어 또 한 가지 체크할게. In a similar way. 똑같은 비슷한 방식으로. 얘들아 이런 말을 쓰잖아요. 저희가 연결사 중에서 이런 말을 써요. 자, 뭘 쓰냐면 지금처럼 similar way를 쓴다거나 자, 써봐. 마찬가지로라는 표현을 써요. 저희가 마찬가지로 likewise라는 말을 써요. 그지? 또는 지금 여러분 in a similar way를 다른 말로 한 단어로 쓰면 similarly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이런 단서를 쓰잖아. 이 단서를 쓰게 되면은 자, 얘는 뭐냐면 앞에 이야기에 대해서 내용이 어떻다? 같을까 다를까 친구야? 내용은 같대. 다른 예시를 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앞문장하고 같은 내용의 다른 새로운 예시를 제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들아? 요거를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돼. 흐름이 같다. 흐름이 같은데 예시의 대상이 좀 바뀐다. 요 정도만 보셔도 돼요. 다른 예시를 쓴다. 흐름은 같다. 그러니까 지금 뭐였어? 틀이 잡혀있다고 얘기를 했잖아.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근데 지금 내가 지금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 누구와 누가 틀이 잡혀있다고 그랬어. 누가 투어리즘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연구할 때 사람과 장소를 얘기했잖아. 그 중에 나는 지금 사람을 얘기했잖아.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 여기서 장소의 예시. 하지만 사람처럼 프레임이 잡혀있는 예시를 얘기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풀어야 돼.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자, 그래서 다시 봐. 여기서도 똑같이 여러분 보면 in a similar way라고 하면서 나오잖아. place 얼마나 친절해. 자, 그래서 앞에는 사람이었고 마찬가지로 라고 하면서 장소를 얘기하니까 얘들아 나는 뭐 찾으면 돼? framed라던가 defined의 단어랑 유사한 말들을 찾으면 돼. 맞지? 나는 그걸 찾을 거야. 어디 있는지 한번 여러분 체크해 줄래? 어디가 나온 것 같아? 어디를 보라 색깔로 체크할 거야? 나라면 clear boundaries. 나는 요걸 체크할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글을 읽을 때 이게 그러니까 너희들 봐봐. 지문이 변형이 되잖아. 학교 시험에서도 내신에서도 지문이 변형이 되잖아. 얘들아 지문이 변형이 됐다고 해서 내용의 흐름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물론 바뀐 것도 있었어. 추가가 되니까 바뀐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 지문이 변형이 된다고 내용 자체가 변하지 않거든요. 근데 내용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건 근본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유의어를 그만큼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치? 계속 내가 같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말들을 계속 활용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너가 평상시에 글을 볼 때도 그런 걸 많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너는 지금 이거를 열심히 열렬하게 열정적으로 해석을 해. 근데 나는 해석을 안 해. 해석을 안 해도 풀 수 있는 방식이 있다라는 거야. 그 방법을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대들한테. 이해돼? 그래서 뭘 본 거야? 아니 단서를 보는 거예요. 이런 단서가 중요한 거라고요. 지금 그리고 제가 시작할 때 사람과 장소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요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사람에 대해서 요렇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요렇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 장소도 마찬가지로 라고 했으면 장소도 요렇다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말의 흐름이 계속 글이 자체가 자 우리 평가원의 모든 어떤 기준은 얘들아 수능 모의고사에서 기준은 뭐냐면은 기준이 있어. 그러니까 글의 흐름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첫 번째 일관성 있게, 두 번째 개연성 있게, 세 번째 응집성 있게 써야 된다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글 자체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요 말하다가 갑자기 툭 저 말하고 이 말하다가 툭 저 말하고 이럴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야기를 시작했으면 그 이야기의 흐름을 일관성 있게 가져가고 말이 앞뒤가 맞게 가야 돼. 그러려면 뭘 활용을 하는 거야? 이야기의
첫 번째 흐름에 대해서 첫 번째 문장을 집중을 할 수밖에 없지. 왜냐면 이대로 가야지 계속 일관성있게 간다는 거 알 거고. 근데 여기서 말이 앞뒤가 뭔가 다르게 나올 때도 있을 거 아니야. 맨날 사람이 주제를 똑같이 써가지고 주제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뭘 보라는 거야? 연결사를 잘 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연결사를 봐야 힌트를 찾는 거야. 어머, 얘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앞 얘기하고 똑같은 내용의 다른 예시를 쓰겠구나를 나는 아는 거예요. 나 지금 말하는 포인트 이해돼?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요거를 생각을 잘 해줘, 얘들아. 자, 그래서 그러므로 마찬가지. 그래서 그러므로 헨스인데, 얘들아, 헨스는 사실 약간 결과의 부사긴 하지만 조금 이렇게 떨어지는 아이예요. 그냥 가볍게. 그래서 그러므로 정도로 그냥 가볍게 넘기시는 아이예요. therefore 정도보다는 조금 정도가 약합니다. 그래서 정도로 그냥 가볍게 갈게. 체크하지 마. 자, 그래서 place는 can be full of tourists. 그쵸? 자, 당연히 얘들아, 장소가 투어리스트로 가득 찰 때가 있지. 자, 가득 차게 되면은 그래서 따라서 그러므로 어떻다라는 거야. 오버 투어리즘 때문에 suffer from 하는 경우가 있다. 이건 거야. 왜냐면 바운더리가 있잖아. 클리어한 경계선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꽉 차. 그럼 어떻게 돼? 힘들겠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로마 이런 데 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로마나 스페인 이런 데 가면은 왜 그거 있잖아. 입장료 무조건 내는 데 있잖아. 무슨 트레비 분수 요즘에 가면은 돈 내는 거 알지? 돈 낸다? 옛날에는 그냥 그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어도 되잖아요. 근데 너무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니까 특정 시간만 가능하게 오픈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입장료도 따로 받는데요. 그러니까 멀리서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물가 근처로 가려면은 거기서 돈 받는데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들아? 그렇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오버 투어리즘 때문에. 왜냐면 그 공간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 그 얘기야, 얘들아. 별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여기까지 봤어. 자, 근데 봐봐. 얼마나 친절해. 난 그래서 그러니까 오버 투어리즘이라는 게 이거구나. 사람도 경계가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역할이 주인의 역할 또는 관광객의 역할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장소도 어쨌든 딱 명확한 바운더리가 있다 보니까 거기 이제 사람들이 너무 풀하게 꽉 차버리면 주인도 손님도 꽉 차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굉장히 사실 너무 많구나. 고통스럽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오버 투어리즘이라고 한다는 거구나. 관광이 오버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본 거야. 그치? 여기까지야. 자, 그랬는데 이 다음 자리에 너가 뭘 체크를 잘했어야 돼? 벗을 잘 봤어야 돼. 그러나가 핵심 단어다. 얘들아, 그러나 what does it mean이야. 얘들아, it가 앞에 있는 대상을 다시 받는단 말이야. 앞에 있는 대상을 다시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기서 여러분 이야기하는 건 약간 요때 it은 앞문장의 어떤 이야기 전체를 보셔도 되고요. 앞에 있는 요 말을 다시 보셔도 돼요. 이 같은 경우는 무조건 앞문장 전체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그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그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라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 봐봐. for 플러스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 썼으면 우리 그럴 때 뭐 한다고 그랬어? 우빈아, 투부정사 앞자리에 for 플러스 명사 쓰면 우리 뭐라고 얘기했어? 의미상의 주어라는 말을 쓴다고 그랬었죠.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체크를 잘 해주실 필요가 있겠죠. 자, 즉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얘기인 거야.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지금 투부정사, 지금 장소가,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it는 여러분 누구겠어? 아무리 봐도 장소가 뭐 한다는 얘기인 거야? 꽉 찬다는 거잖아, 사람으로. 그치? 그러니까 이게 뭐라는 얘기인 거야? 오버 투어리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버 투어리즘이라는 것이 사람으로 꽉 찬 장소를 말한다는 것인가? 라고 얘기한 거야, 이 사람이. 되물었어요. 그치? 그러니까 오버 투어리즘은 한마디로 사람과 장소의 관계성을 따지는 거고, 이게 정확하게 경계가 있기 때문에 이 경계 안에, 정해진 경계 안에서 사람이 꽉 차버리면 어쩔 수 없이 오버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야. 야, 그럼 장소가 꽉 차면은, 사람들로 꽉 차면 그게 오버 투어리즘이야? 물어본 거야. 그치? 되물었어, 나한테. 되묻는다라는 거는 되게 중요한 단서인데, 얘들아, 되묻는다는 표현을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보잖아요. 이런 물어보는 표현을 쓰게 되면 일종의 주제를 꺼내기 위한 또 하나의 단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보통 뭐라고 그러겠어? 그러나 라고 했잖아. 그러면 장소가 사람으로 꽉 차 있다는 것이 오버 투어리즘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물어봤잖아. 그럼 보통 뭐라고 그러겠어?
아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그 아니거든요. 에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흐름이 나오는 거고, 아, 그래서 뭐야? 내가 오버 투어리즘은 사람과 장소의 어떤 명확한 관계 속에서, 명확한 경계 속에서 사람이 그 장소 안에 꽉 차버리면 오버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그것은 결국 뭐다? 아니란 얘기잖아요.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가 바로 뭐라는 거야? 반박이 나온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쵸? 여기서부터 반박이 나온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서 indeed, 정말로 there are examples. 얘들아, example은 무슨 뜻이야? 예야, 예. 예시가 있어요. 너무 고민하지 마. 그냥 예시가 있어요. 어떤 예시가 있냐면 particular attractions. 얘들아, attractions라고 하면은 명소야. 관광 명소를 너가 쓰면 돼. 오늘은 관광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attractions를 명소라고 하면 돼. 근데 너네 그거 알지? 에버랜드에 가면 attractions 있지? There are many attractions in Everland. 그치? 뭐야? 놀이기구. 그러니까 내가 매력을 끌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치? 그걸 다 attractions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걸 어느 문맥에서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이해됐지? 에버랜드에서 쓰면은 놀이기구예요. 그런데 투어리즘에서 쓰게 되면은 뭐라는 거야? 관광 명소인 거예요. 됐지? 나 무슨 말하는지 알겠어? 이게 문맥에 따른 어휘를 판단하는 거야. 이게 너희 학교에서 물어보는 어휘 문제에서 나오는 핵심인 거야.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보는 걸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자, 어쨌든 자, 그래서 뭐다? 특정한 명소가 있는데 그 명소가 친구야. 봐봐. 여기 써 있잖아. Limited capacity. 제한되어 있는 수용 능력이 있다. 그치? 그러니까 제한이 돼 있다. 트레비 분수도 제한이 돼 있고, 바르셀로나에 가면은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도 사실 정해져 있는 거고, 그치? 뭐 우리 특정한 어떤 명소들 대부분 보면 탁 튀어서 사람 막 들어와도 돼요. 이런 데 없잖아요. 딱 정해져 있잖아. 몇 명까지는 들어와도 되는데 그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이렇게 있고, 그곳들은 자, 뭐 한다는 얘기인 거야? There is actually no room for more people. 그치? 당연히 얘들아, 내가 room이라는 건 얘들아 방이 아니야. 여기서는 여지랑 공간을 말하는 거야. 이런 거는 해석 잘해야 돼, 친구야. 자,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왜? 제한이 돼 있으니까요. 사람들을 받는데 제한이 돼 있으니까 제가 더 많은 사람들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그런 특정한 명소에 대한 예시는 있어요. 그쵸?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어디? 에이펠 타워. 그쵸? 얘들아, 에이펠 타워 만약에 특정하게 예를 들면 제가 100명이 정원인데 한 번에 들어갈 때 제가 150명 쓰면 어떻게 돼요? 그게 계속 누적되면 그 망가질 수 있잖아요. 그쵸? 거기는 지금 정해져 있는 그 철골이니까. 그치? 어느 순간 휘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함부로 막 정원 이상을 못 넣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정해져 있는 곳이 있어요. 하지만이라고 했으니까 정확하게는 여긴 거지. 반박의 예시를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반박을 지금 집어넣기 위해 썼는데 정확하게 반박은 어디로 갔었어야 돼? 정확하게 구조는 여기였네, 얘들아. 그죠? 이거 뭐니? 요거였네, 여기. 반박은 여기로 가는 게 더 정확하다. 그치? 자, 그러나 라고 하면서 with places such as cities, regions, and or even whole countries being promoted. 자, as destinations 라고 얘기했어. 얘들아, 이게 무슨 말이야? 여기서 잠깐 끊어봐. 전치사 플러스 명사인데 여기 보여? such as 보여? such as는 써 위에 뭐뭐와 같은 괄호 열고 예시야, 예시. 얘들아, 그래서 예시를 열심히 너가 열정적으로 읽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하나만 봐도 돼. 그냥 도시야, 도시. 도시와 같은 장소인 거야. 근데 그 도시와 같은 장소가 무엇을 하는지를 잘 보렴. 자, 그래서 요거는 위에다 이렇게 체크해. with places being promoted까지 예쁘게 체크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with가 나오면 참 중요한데, 자, 분사구문 형태처럼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시와 같은 장소들이 홍보가 되는 거예요. 자, 뭐라고 홍보가 되냐면 관광 명소로서, 그쵸? destinations, 그치? 관광지로서 홍보가 되는 이런 장소들과 함께. 그리고 여러분, 이 장소들이, 자, 그리고 이 장소들이 and랑 연결돼 있어요. 자, described as victims of tourism. 얘들아, 지금 그러니까 묘사가 되는 거예요. 이거 PP야, 친구야, 동사 아니야. 자, 묘사가 되는데 지금 봐봐. 위에 이거 구조를 어떻게 써야 되냐면 봐봐. with 플러스 places 플러스 자, 그 다음에 being promoted 이렇게 써봐. 네가 구조를 알아야 돼. and 뭐야? described 이렇게 된 거야. 됐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들아? 구조가 이렇게 돼야지 해석이 잘 돼.
안 그러면 이걸 그냥 쭉 너 나열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게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야. 요 정도. 체크. 자, 그래서 지금 뭐라는 거야? 데스티네이션으로 관광지로 홍보가 되는 장소. 도시와 같은 그런 장소. 그리고 그 관광지로 홍보되는 그 장소가 또한 뭐라고도 묘사가 돼요. 뭐라고도 묘사가 되는 거야. 바로 오버 투어리즘의 희생자로서도 묘사가 되는 이런 관광지들과 함께. 이해되셨어요? 관광지들이 그러니까 뭐야? 관광지로 막 홍보가 되기도 하지만 이게 또 사람이 너무 많으면 오버 투어리즘의 빅틈이에요 라고도 얘기한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왜 트레비 분수나 이런 로마에서 왜 시간을 정해놨냐고. 이제 일정 시간이 있다면 관광객이 돌아다닐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 얘들아 못 들어와. 그 마을에 왜 못 들어와? 열받는 거야 로컬들이. 사시사철 뭐야 끊임없이 애들이 밤에 그거 생각 안 하고. 우리는 거기서 루틴하게 사는 사람들이잖아. 그치? 그러면 자야 될 거 아니야 밤에는. 근데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고성 지르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치? 그리고 막 왔다 갔다 하면 소리가 나잖아. 밤에도 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기들이 실제로 물건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지. 그치? 우리 왜 맛집이라고 하면은 막 웨이팅하고 그러잖아. 우리 동네인데 밥 먹으러 가고 싶은데 밥을 못 먹는 거야.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한다는 얘기인 거야? 그게 바로 오버 투어리즘이고, 그런 오버 투어리즘으로 또한 희생자로서도 묘사가 된다 이거야. 이 도시가, 이 지역이. 그치? 자, 관광지로서도 이야기가 되기도 하지만 사실 이 도시 자체가, 지역 자체가 그 희생자로서도 묘사가 되면서 라는 거야. 뭐뭐 하면서 라고 얘기하는 거야. 뭐뭐 하면서 things, 상황들이, 것들이 라는 거야. more complex. 얘들아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뭐라는 거야? 참 애매하지. 홍보는 해야겠고 사람들이 와요. 관광으로 먹고 사니까. 그치? 홍보는 해야겠는데 또 많이 오면 싫어. 그치? 그러니까 그 얘기야. 그래서 컴플렉스한 거야. 이제 왔어? 무슨 말인지? 이게 됐어 이제? 이게 핵심인 거야. 그래서 상황이 참 컴플렉스해요. 얘들아 things를 어떻게 해석해요? 라고 얘기하는데 things는 사실 것이거든요. 근데 문맥에 따라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것이에요. 물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는 제가 상황으로 본 거예요. 그죠? 상황이 참 뭐 같다 이러지. 뭐 같은 거잖아 지금. 뭐야 어쩌라는 거야? 오지 말라고 해야 되는 거야? 오라고 해야 되는 거야? 안 오면 또 관광 수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열받지. 그치? 근데 나는 그냥 회사 다니는 사람이야 그 동네에서. 그럼 나는 뭐 해야 돼? 안 오면 좋죠. 밤에 잘 자고 좋잖아요. 맛집도 막 웨이팅 안 해주고.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상황이 복잡하다. 여기까지 왔어?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버 투어리즘은 단순하게 우리는 사람과 장소의 어떤 명확한 경계가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버 투어리즘에 대한 어떤 생각이 사실 뭐라는 거야? 참 뭔가 다르다라는 거죠. 내 생각하고는 조금 다르게 복잡하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복잡하다. 자, 그래서 what is excessive? 얘들아, 과한 거예요. 자, excessive는 뭐라고? 과한이란 뜻이야. 초과한이란 뜻이지. out of proportion. 얘들아, proportion이 무슨 뜻이게? 비율, 그렇지. 근데 비율을 벗어난 거야. 비율을 벗어났다는 건 비례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자, 뭐라고? 비례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얘들아, 균형이 맞지 않는다라고 해석하셔도 돼요. 임밸런스하다는 거야. 자, 그래서 과하거나 또는 비율이 맞지 않는, 그쵸? 이 불균형적인 것들이 매우 상관적이다. 관련성이 있다는 거야. 관련성이 있고, 그리고 이것들이 더욱더, 얘들아 지금 봐봐. 여기 잘 들어야 돼. 매우 relative하고 매우 또 related하다. 같은 말이야. 그치? Other aspects than physical capacity. 자,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진짜 말 그대로 그 물리적인 수용 능력보다는 자, 뭐 하다는 얘기야? 다른 요소에 더 관련성이 있다. 즉, 여기서 말하는 physical capacity는 뭐겠어요? 얘들아, physical capacity는 우리 동네에 예를 들면 제가 우리 동네가 관광명소로 되게 유명하단 말이에요. 근데 내 생각에는 우리 동네는 사람들이 많이 와야 한 번에 300명 정도가 와야 될 것 같아요. 그치? 저는 그래서 300명으로 딱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300명 있어야 300명만 받을 수 있음. 이런 것보다는 자, 뭐라는 거야? 다른 요소들 때문에 더 사실 관련성이 있다라는 거야. 이 오버 투어리즘이라는 개념은.
진짜 물리적인 그 수용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거야, 친구야. 여기까지 왔어? 자, 그래서 지금 search as 이하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요 표현은 앞에 있는 요 capacity를 이야기하는 거니 capacity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 other aspect를 얘기한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other aspect의 예시가 되는 거예요, 얘들아. 그래서 그냥 고러더니 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 지문을 제가 사실 전체적으로 좀 한번 쭉 읽어봤는데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오버 투어리즘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잖아. 그치? 근데 나는 뭐라고 생각한 거야? 그냥 물리적으로 공간의 제한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 거야. 그치? 사람과 공간의 제한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그게 아니라 자, 뭐 한다는 얘기인 거야? 그게 아니라 그거 이상의 것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다요, 없다요? 없다요 라고 얘기를 하는 표현인 거지. 그래서 사람과 사물의 어떤 문제로서 단순하게 볼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5번이 가장 좋죠. 자, 근데 여러분 1번 보세요. 솔루션 있었어, 없었어? 아니, 제가 언제 해결책을 얘기했어요? 이렇다 저렇다라고만 얘기를 했었지. 그치? 복잡합니다. 원인은 참 다양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뭔 소리예요? 자, 그리고 어떠한 무슨 인기 있는 장소들이 무엇이 이 장소들을 사람들한테 어트랙티브하게 만들었는가? 그러면은 인기 있는 관광명소의 요인이 뭐냐? 그치? 이런 거니까 여러분 요거는 인기 요인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인기 요인 물어보지 않아서 안 돼요. 자, tourist attractions가 위너예요, 루저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지금 그런 얘기 했어요. 누가 그 과잉 어떤 투어에 과잉 관광에 승자인가 패배자인가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런 말 안 했습니다. 자, 우리 severity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뭐 심각성이라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심각성. 자, 그런데 much worse than imagined. 자, 그래서 4번이 사실 굉장히 여러분 쓸만한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쁘다 이거지, 심각성이. 제가 지금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런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 오버 투어리즘이라는 어떤 개념을 어떻게 볼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물어봤어요. 바로 사람들은 나누는 사람과 장소의 관계를 본 거예요. 그 관계가 뭐가 되어 있다? 이렇게 나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내가 볼 수 있다라고 본 거야. 이건 오버 투어리즘은 그런 개념에서 시작한다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잖아. 그거보다도 더 뭔가 복잡하고 그거 말고 다른 요인들에 사실 더 관련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각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4번을 생각보다 쓸 확률이 높다고 보시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의 정답은 5번으로 가시는 게 바람직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가야 돼. 그래서 이 글이 생각보다 되게 좋아요. 글 자체는 되게 좋은데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많이 근데 물론 4번에 이 단어를 몰라. 이러면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대로 가면 참 좋지. 그쵸?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약일 때도 있지만 얘들아 severe라는 표현 쓰지 우리. 그치? severe라는 말이 무슨 뜻이야? 그렇지. 심한, 뭐 힘든 이란 뜻이잖아. 그래서 얘의 명사형이 severity라 되는 거야. 그래서 요런 파생어의 개념을 어쩔 수 없어. 많이 봐두는 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한번 예쁘게 체크를 잘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제가 지금 글이 조금 뭐가 앞뒤가 안 맞아가지고 제가 생각한 거랑 지금 뭐가 좀 안 맞아가지고 뭘 좀 정확하게 말하기가 좀 애매해서 네, 그래서 그렇고 자, 어디를 갈 거냐면 하나만 조금만 더 가볼게요. 얘들아, 요거 12번. 자, 12번 풀었지? 자, 12번 풀었지? 답이 뭐 같죠? 답이 뭐 같아? 자, 한번 불러볼까? 답이 소심하게 손을 여러분 앞에서만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쵸?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자, 1번. 답 1번. 자, 2번. 3. 4. 5. 그래? 그럼 안 해도 되겠는데? 자, 이 정도면 여러분 자, 그래서 무난무난하게 여러분 가셨는데 요거 사실 저희가 조금 정리를 한번 하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토마스 쿤 아저씨가 나오면 많이 써요. 저희가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저희가 보통 글 쓸 때 이게 약간 흐름에 따라서 철학자나 이런 사상가들을 되게 자주 쓰는데 일반적으로 요즘 추세는 누구다? 칸트와 홉스예요. 그쵸? 자, 그런데
토마스 쿤 아저씨도 가끔 여러분 이야기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는 옛날에는 소크라테스를 제일 많이 썼어요. 선생님이 학생들 처음 가르칠 때. 그때가 2010년도. 요때는 형님들은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 아저씨가 제일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 사상가들의 방식도 좀 변하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이 글에 잠깐 얘기를 좀 볼게요. 자, 앞줄을 한번 체크를 잠깐 하겠습니다. 자, 과학자들이 말이야. 패러다임을 사용해. 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단서인 거야. 너 이거 잘 봐야 돼, 친구야. 자, 뭐냐면은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rather than. 요거 잘 보라고 그랬지. 자,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rather than을 쓰게 되면은 뭐뭐보다는 오히려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패러다임이야. 이때 댐은 앞에 있는 패러다임을 다시 받는 거야. 패러다임을 믿는다기보다는 패러다임을 뭐 한다는 거야, 친구야? 사용합니다. 뭐라고요? 과학자들은 패러다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는 패러다임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대충 사고방식이란 뜻이에요. 사고방식이란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 뒤를 보시면 패러다임의 사용이라는 것이 전형적으로 해결을 합니다. 관련 문제를 모함으로써 shared concept이라던가 symbolic expression 이러한 것들을 활용함으로써 이용함으로써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과학자들은 뭐 한다는 얘기야? 패러다임을 이용해서 관련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해결해 나갑니다가 끝이에요. 그래서 by ing는 얘들아 뭐라고? 방법이야. 이 방법을 통해서 이러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니까 방법과 수단을 통한 결과를 얘기한다. 자, 다 안 봐도 돼. 그래서 자, 그러면서 여러분 사이언티스트들은 또 나오잖아, 친구야. 과학자들은 필요로 합니다. 오로지 이해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얘들아,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과학자들은 패러다임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언더스탠드는 근데 이해하는 거잖아요. 이해는 머리로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뭔가 이거 믿는다라는 말하고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뒷얘기 개 중요한 거야. 뭐라고 돼 있어? How to use these various elements. 되셨어요, 여러분? 사용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만이 필요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무슨 얘기하는 거야? 과학자들은 패러다임을 사용하는 게 중요한 거야. 이해됐어? 사고방식의 사용이 중요한 거야. 그러려고 쳐다본 건 아니었어. 그치? 네가 찔렸으면 알면 됐어. 여기까지 여러분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의 흐름이 그렇게 가는지를 봐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봐봐. 여기서 보면은 이 엘리멘트들은 다 그래서 필요로 합니다. not presuppose. 자, 얘들아, suppose가 무슨 뜻이지? suppose가 무슨 뜻이지? 생각하다, 가정하다라는 뜻인 거야. 그러니까 미리 가정한다는 거잖아. 우리로 치면은 뭐야? 추정하는 거잖아. 우리 오늘 배웠던 단어 중에 이 단어랑 똑같은 말로 쓰는 게 누구였어? 그렇지. presume이란 단어를 쓰는 거지. 그러니까 단어를 내가 배우면 그 단어를 계속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추정할 필요가 있다요, 없다요? 추정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는 거야. 이거 해석 잘해야 돼, 얘들아. 자, 그래서 추정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추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겠죠. 자, 그래서 any comparable 비교할 만한 어떤 unity in scientist belief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자기들이 무언가 그 패러다임을 사용을 할 때 또는 이러한 엘리멘트들을 사용을 할 때 자, 뭐 한다는 얘기야?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에 관해서 과학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어떤 상대적인 유니티를 미리 내가 추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요. 생각 따윈 필요 없고 그냥 사용만 잘하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구조인 거야. 여기까지 왔어, 친구들? 자, 계속 그니까 나한테 뭔 얘기하는 거야? 사용, 패러다임은 사용이다. 됐지? 여기까지 얘기했으니까 야, 그러면 여기 지금 어떤 역접이나 이런 관계가 없잖아, 친구야.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나 그럼 바로 토마스 쿤 아저씨로 바로 훅 가도 되지. 왜? 토마스 쿤 아저씨가 이야기했거든? 이렇게 말하는 거야. 유명한 사람이 이야기했다라는 거는 인용구야. 인용구를 쓴다는 건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 친구야? 주제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인용구의 말따옴표를 잘 듣는 거야. 사이언티스트는 어그리할 수 있어요. 그들의 어떤 identification of a paradigm without agreeing on. 얘들아, 뭔 소리야?
동의하지 않고서도 이 패러다임의 식별을 동의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야? 내가 얘를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건 믿지 않는 거지. 패러다임을 믿지 않고서도 패러다임이 존재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믿진 않고 사용만 한다. 이해됐어? 이게 핵심인 거야. 자, 그러니 이 글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야? 과학자들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과학자들은 뭔 얘기하는 거야? 과학자들은 첫 번째 문장 계속 같은 얘기 계속하고 있는 거 알겠지? 패러다임을 뭐 한다는 얘기야? 믿어 안 믿어? 믿진 않고 패러다임을 이용하는데 주력하는 거야. 믿지는 않아. 믿지는 않아. 이것만 잘하면 돼. 그래서 내가 동의는 해. 걔가 있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이거 식별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인정. 그건 그 존재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식별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건 내가 인정하는데 그걸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시면 그건 대답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거는 그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저는 그걸 믿는다 안 믿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사용할 수 있다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얘들아 사고방식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1번 difficulty 어려움. 자, draw라고 얘기하는 거 잘 봐. 전치사를 이제부터 잘 들어. 얘들아 전치사가 어려운 친구들은요 사실 뭐냐면 첫 번째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안 외워서 그래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안 외워서 그런 거고요. 자, 안 외운 건데 이거를 외우려고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자꾸 묶어가지고 관용 표현으로 외우기 때문에 힘든 거야. 얘들아 그렇게 보면 안 돼. 기본 전치사들은 그냥 이렇게 가. 기본 전치사의 의미를 항상 생각하는 게 핵심인 거야. 얘들아 우리가 from은 무슨 뜻으로 써? 뭐뭐로부터 라고 하지.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출처란 뜻으로 얘기를 해. 근거란 뜻으로 말을 하거든. 자, 그래서 얘들아 지금처럼 이런 동사랑 자주 쓰는 거야. 내가 어디로부터 가져와야 되잖아. 맞아? draw 동사는 끌어오는 거야. 그래서 항상 뭐냐면 끌어오는 거야. theory를 어디로부터?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부터. 그래서 이때 from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동사가 draw가 끌어오는 거지. 그럼 끌어온다는 거는 가져오는 거지. 가져오는 동사가 또 뭐가 있어? draw 말고? 내가 얻는 거 획득하는 거 있잖아 친구야. obtain 이런 단어도 그래서 A from B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들아? 그러면은 내가 얻는 것 중에 되게 단순하게 쓰는 get 동사 있잖아. 그럼 get 동사도 그렇게 쓰겠네요. 그치? get A to B라는 말은 없어요. 그쵸? 제가 얻었는데 누구에게 얻었어요 이렇게 말 못해요. 누구로부터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오는 거야. to는 근데 뭐야? 던져야 돼. 그쪽으로 줘야 돼. 내가 효준이 한테 줘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주다라는 동사를 많이 쓰는 거야. 주다가 뭐가 있어? give가 있고. 그쵸? 내가 또는 뭐가 있냐? take는 그럼 어떨까? 얘들아 take는 주는 거야? 가져오는 거야? 그렇지. take는 취하는 거라서 가져오는 거야. 그래서 take A from B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런 식으로 보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되게 대표적인 단어 중에 왜 그런 거 있잖아. result가 무슨 뜻이야? 결과지 결과. 그치? 그럼 result 다음에 from을 써가지고 내가 동사로 쓰면은 from 다음에 자 result는 결과잖아. from 뒤에 근데 뭐가 와야 돼? from이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출처와 근거라고 그랬잖아. 근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원인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result from 뒤에는 반드시 원인이 오고 result 앞에 자리에는 결과가 오는 거지. 그치? 반대로 result in을 쓰면은 뭐가 돼? 반대로 가야지. 그치? 이때 in은 조금 다르게 외워야 되지. 그래서 in을 쓰면 결과가 되고 여기가 원인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전치사 공부는요. 저희가 사실 할 때 되게 말할 거리가 되게 많은데 그냥 아주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할 때 그냥 근본적인 걸 얘기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되게 기본인 거야. 이 기본만 잘 이해하면 그것만 놓고 그냥 다 때려 맞추잖아. 그 앵간한 거 다 맞아. 앵간한 거 다 맞아. 그렇게 가는 게 연습이 좀 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열심히 외우는 것도 좋은데 얘들아 니네가 공부할 게 너무 많잖아 세상에. 그치? 한국사도 외워야 되지, 사탐도 해야 되지, 올 방학에는 또 과학, 이과 친구들은 또 과학을 또 미리 선행하느라 바쁠 거고, 그치? 여러 가지 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본인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것들을 좀 하되, 내가 좀 요령 있게 갈 수 있는 것들은 가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말을 할 때 자꾸 이렇게 던지는 말들이 여러분 요령이에요. 그러니까 너네들은 이거를 요령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하거든. 근데 선생님은 요거를 토익 강의를 오래 했잖아. 그러니까 토익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한 달 과정에서 모든 게 끝나요.
내가 얘기했잖아. 한 달 과정에 700점을 받을 수도 있고 한 달 과정에 990 만점을 목표로 하는 반도 있어. 우리는 그렇게 정리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일요일, 그러니까 주 5일 해가지고 3시간씩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하면은 애들이 점수가 나와야 되잖아. 그치? 처음에 시작할 때 물론 토신들이라고 얘기했지. 토익 저기 점수 신발 사이즈, 네 신발 사이즈 245. 그치? 이런 친구들한테 저희가 보통은 이제 600까지 먼저 간단 말이에요. 그럼 600까지 가는 데 있어서 몇 점이나 필요하니? 적어도 250점 이상은 필요한 거지. 그러면 그 250점 이상을 어떻게 올릴 거냐는 거야. 그게 다 요령이야. 그래서 저희는 사실 대부분 접근을 할 때 다 그런 식으로 가요. 스킬로 가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도 그게 스킬이 얘들아 나쁜 게 아니야. 스킬이 나쁜 게 아니야. 스킬을 가지고 가면 뭘 할 수 있어? 네가 외워야 되는 시간들을 이해하는 시간들을 단축을 할 수 있어. 그치? 근데 단지 뭐냐면 아무 생각 없는 스킬을 그래서 얘기하진 않잖아. 무조건 외우라고 안 하잖아. 설명하잖아. 설명을 잘 듣고 이해를 전제로 한 스킬은 너무 도움이 돼. 근데 외워 하는 스킬은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까먹거나 섞여버리면 난리가 납니다. 저희가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잘 가져가세요. 자, 근데 여러분 누가 봐도 지금 제가 새로운 티어리를 가져온다. 노블 좋잖아? 이거 뉴잖아, 뉴? 얘들아, 근데 기존의 것에서부터 새로운 것을 끌어온다.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아니요, 저 그런 얘기 안 했는데. 패러다임 사용이 중요하다. 패러다임 사용에 집중한다. 믿지는 않는다. 이게 핵심인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2번 얘기로 한번 후루룩 가볼까요? Scientific field에서 personal belief, 얘들아, 지금 내가 개인의 어떤 신념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었습니까? 그런 얘기 전혀. 자, key factors라고 얘기할 때 얘들아, key라고 하는 건 주요한이란 뜻인 거야. 주요한, 중요한. 팩터, 요인을 얘기하는 거야, 친구야. 요인이라고 써. 맨날 뭐 팩터, 엘리멘트 이런 거 나오면 해석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뭐 그냥 같은 말들인데 맨날 헷갈리는지 모르겠어. 그치? 근데 이런 거는 그냥 잘 모를 때 한번 쫙 정리를 해두는 게 필요해. 요소, 요인 대충 이렇게 해석하면 돼. 너무 고민하지 마. 그냥 대충 읽어. 자, 그래서 promote the rise of innovative. 얘들아, 내가 지금 혁신적인 패러다임을 내가 끌어오기 위해서 뭐 얘기했어요? 여기 보면 혁신적인 패러다임을 상승시키기 위한 또는 등장시키기 위한 그것을 내가 이제 상승이라고 하자. 상승을 촉진하기 위한 주 요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아, 이노베이티브 이런 말 안 했는데 그냥 사용한다고만 했는데. 자, 그 다음에 이거 좋다. 패러다임의 역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이세요? 뭐라고 써있어? like-minded라고 하면은 뭐뭐와 같은 마음이란 뜻이야. 뭐뭐와 같은 마음. 자, 마음을 가진. 누구와 같은 마음을 가졌어? 조사자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그룹핑하는 그 패러다임의 역할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지금 그런 얘기했었니? 패러다임의 역할이 같은 마음, 이 연구자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모으는 거라고 그랬어? 아닌데, 나 그냥 과학적인 그 과학자들이 자기가 어떤 걸 증명하고 이렇게 활용을 할 때 패러다임을 사용해가지고 쓴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Functional aspects. 얘들아, functional 무슨 뜻이야? 기능적이고 실용적이란 뜻인 거야. 그치? 근데 기능적인 거에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아. 얘들아, aspect는 무슨 뜻이야? 그냥 면. 기능적인 면이라고 하잖아. 기능적인 측면이라고 하잖아. 그냥 기능적인 부분이라고 해석해도 상관없어. 네 맘이야. 해석은 그냥 그렇게 해도 돼. 자, 근데 패러다임의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면인 거야. 과학적인 연구에 있어서 얼마나 좋아. 지금 패러다임을 과학적으로 그냥 믿지 않더라도 내가 사용한다 이거잖아. 그치?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사용한다 핵심인 거잖아. 그래서 뭘 쓰는 거야? 5번. 근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제가 사실 열심히 읽었지만 제가 잘 보시면 안 읽은 데가 되게 많아요. 그쵸? 제가 여러분 이런 거 안 읽었잖아요. 보이세요? 내가 한번 밑줄 쳐볼까? 내가 안 읽은 데? 자, 내가 안 읽은 데를 한번 여러분 보여줄게. 지금 여기 안 읽었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나 이 뒤 안 읽어도 돼가지고 안 읽었지?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그 뒤에 보시면 또 어디였어? about 그 다음에 indeed 요 부분도 내가 안 읽었지? indeed 부분 읽으면 좋기는 해. 근데 여러분 여기도 뒤도 귀찮아서 안 읽었어. 왜냐면 등위 접속사로 어차피 연결되면 얘기 흐름이 같아요. 앞 얘기나 뒷 얘기나 A나 B나 비슷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굳이 만약에 다 읽을 필요가 너무 길면 안 읽어도 돼요. 전 그래서 안 읽었어요.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되는 것보다 안 읽어야 되는 게 훨씬 많아요. 이 문제는 그래서 생각보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물론 왜 근데 끝까지 읽어요? 왜 근데 자꾸 봐요? 아니, 통념이라서 반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오늘은 개념에 대한 예시인 거예요. 그렇죠?
개념에 대한 예시였고 설명이었는데 이게 글의 흐름이 약간씩 때에 따라서는 통념을 아까 오버투어리즘도 사실 개념 예시인 줄 알았잖아. 근데 알고 보니까 반박이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애들아 끝까지는 가야 되는 거야. 시선이 한 번은. 근데 갈 때 뭐 하는 거야 내가? 너가 봐봐. 설명 방식을 알고 있지. 그럼 이게 개념이야. 그럼 둘 중에 하나잖아. 개념에 대한 예시만 나올 것인지 아니면 개념에 대한 반박이 나올 것인지. 맞아? 그러면 너는 뭘 찾아야 돼? 눈을 볼 때? 내가 저 아까 계속 뭐 찾았어 읽을 때? 전환점이 있냐고 봤잖아요. 역점 있어요 없어요 물어봤죠. however 있냐고 물어본 거죠. 근데 얘들아 however를 찾으면 돼 안 돼? however가 나오는 건 요즘 하수라니까. 요즘 문제에서 이거 고3 문제잖아. 고3 문제에서는 however가 안 나와. 잘 안 나와. 대놓고 물어보는 거라서 너무 안 나와요. 문맥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는 거예요. 근데 계속 사용한다. 거기다가 마지막에 플러스 쿤이 딱 나오니까 아 이거는 인용구로 정리해주고 끝나겠다 이거구나. 그래서 더 안 본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문장을 내가 읽을 때 생각보다 쉽고 빠르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이 뭐야? 이런 수능에서 글에 사용하는 표현들을 많이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야. 이걸 많이 알면 알수록 그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네가 읽어야 될 것과 읽지 않아도 될 것들을 구별을 하기가 쉬워지는 거야. 그 눈을 키우는 거예요. 저희가 수능 문제를 많이 푸는 이유는 이거예요. 눈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이 읽어보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얘들아 많이 읽어봐서 잘 되는 건요.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모의고사가 최소 2등급 이상인 친구들은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잘 돼요. 근데 내가 2등급에서 1등급이 되기를 원하는 친구들 있잖아. 또는 3등급에서 2등급 어쨌든 등급을 하나라도 올리고 싶은 친구들 있지. 그런 친구들한테는 첫 번째 많이 읽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왜? 많이 읽는데 맨날 자기만의 방식으로 많이 읽는 거야. 그럼 어차피 매번 헤매는 건 똑같이 헤맬 거고 모르는 데는 계속 모를 거잖아. 그치? 우리는 그래서 뭔가 명확한 길을 보는 거야. 요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이야기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저희가 그래서 일단은 요 정도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할 거고 15번은 제가 이거 너무 좋거든요. 이 문제가 사실은 요 사자가요 나오는 이야기가 저희가 되게 좋아요. 이게 봐봐. 지금 오늘 글을 보면 소재들이 있지. 그치? 막 지금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제 해왔을 거고 집에 가서 얘들아 지금 너네가 이제 이것도 해봐. 글을 읽을 때 어디가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안 읽어도 되는 부분 있지. 그거를 문장의 앞에다가 요렇게 표시를 해줘. 이해됐어? 난 여기 안 읽었어. 안 읽었는데 답이 나왔어. 맞아? 요런 것들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근데 이 지문은 반드시 해보세요. 이 지문은 15번 되게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한번 숙제로 좀 드릴 건데 자 오늘 저희가 한 지문이 보세요. 과학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아까 오버투어리즘을 얘기를 했었고 비즈니스를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수특을 보시면 수특 영어, 그 다음에 영어 독해 연습, 그리고 수능 완성에 EBS 교재들이 있어요. 3학년 때 되면 다 보게 되는 교재인데 그 교재를 볼 때 저희가 사실 뭘 많이 보냐면 유형별보다는 사실은 소재를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EBS 교재는 기본적으로 간접 연계를 해요. 그쵸? 직접 연계 안 나오지 얘들아. 직접 연계라는 건 그 지문에 있는 그 이야기를 그대로 쓴다는 거야. 대신에 문제 유형이 바뀌겠지. 하지만 글을 읽었던 거야. 아 이거 내가 읽어봤던 글이야. 그래서 쉽게 풀 수 있는 거야. 그게 사실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2000년 사실 10년도까지는 그렇게 해왔던 거야. 근데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돼 있다? 지금 간접 연계가 5, 60%란 말이야. 간접 연계는 사실 뭐냐면 소재를 동일하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오버투어리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사자 얘기처럼 뭔가 관광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역사와 어떤 그 동물에 대한 그치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소재를 많이 보는 것도 연습이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왜 이런 소재를 볼 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게 어느 정도 길이 좀 정해져 있으면 편해. 그치? 왜냐면은 이게 소재를 안 바꾸니까 소재에 대한 어떤 흐름이 잘 안 바뀌거든. 그러니까 우리 저번에 매번 얘기하는 거 있잖아. 기계 나오면 항상 어떻게 본다고 그랬어? 옛날에는 기계 나오면 좋다!
최고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기계 덕분에 산업혁명이 생긴 거잖아. 그래서 뭐가 됐어? 노동의 분업화가 생겨서 사람들이 뭐가 됐어? 자유를 얻었잖아요. 맞아? 이런 부분에서는 되게 좋은 거잖아. 그런데 그게 계속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긴 거야? 빈익빈 부익부의 어떤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그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계화를 통한 산업혁명에 있어서의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기존의 관점이었다면 최근에는 뭐로 간다? 부정적으로 많이 빠진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AI 나오잖아. 그럼 얘들아 AI 나오고 컴퓨터가 내 일을 대신해주고, 그치?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편으로는 안 좋아요 이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또 어느 한편으로 요즘에는 또 너무 이렇게 치우쳐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시 올려요. 좋은 점도 있어. 그래서 네가 그 기계화 때문에 알고리즘 때문에 너 뭐 할 수 있어? 알고리즘 때문에 너가 금방금방 쉽게 찾을 수도 있잖니? 그치? 근데 알고리즘의 반대적 부정적인 얘기는 뭐야? 틀에 박혀서 가게 되고 너가 하는 것만 계속 알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새로운 걸 알 수 있어 없어? 없지.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가 흐름이 나오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소재를 통해서 방식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펼쳐놓고 확장시키는 게 연습이 많이 돼 있으셔야 돼요. 영어는 그것만 잘하셔도 생각보다 읽는 게 굉장히 쉬워집니다. 왜? 알고 있는 거랑 아예 얘기를 모르는 거랑 다르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흐름을 잡고 있으면 내가 딱 단어를 보면 아, 문장의 어떤 단서를 봤을 때 얘기가 어떻게 가겠구나. 긍정으로 갈지 부정으로 갈지만 보면 답이 나오는 거야. 국어는 불가능해. 언어의 명은 네가 읽을 수 있는 모국어잖아. 그렇기 때문에 모국어는 저희가 상황을 계속 바꿉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읽으셔야 되지만 영어는 남의 나라 말이라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어느 정도 사고를 확장시켜 놓고 고정시켜 놓으시면 사실은 글의 흐름이 거의 가는 길이 비슷하다. 저희는 그걸 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그 고3 때까지 계속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저희가 일부러 어려운 고3 문제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사실 쉬운 문제도 많았을 거예요. 그쵸? 읽다 보면 뭐 이런 걸 고3이라고 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얘들아 너희들이 이걸 읽을 때 그런 걸 보라는 거야. 아 내가 이런 소재들을 주로 고3 문제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소재나 이런 게 다 EBS 교재에서 아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3 문제들은 애들 알고 계셔야 돼요. 다 간접연계예요. 수능에서만 간접연계가 아니라 저희가 6평, 9평은 전부 다 그 EBS 교재에서 간접연계를 해서 가져오는 게 50%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소재를 많이 다루는구나. 이것도 익숙하게 보기 위해서 일부러 쓰는 거야. 미리 공부하는 거야. 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